네, 최근 우리 시장 워낙 이제 장중 변동성은 중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라서 오늘 중국 이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고요. 국내 증시 영향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미중 이제 고위급 회담이 주말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뭐 난타전으로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평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알고 계신 대로 뭐 상당히 좀 중국의 반발이 좀 있었고 예상보다는 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뭐 건설적인 대화했다고는 하는데 상호 간에 이제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립만 많이 부각이 되고 그러게요. 아주 소수의 이제 협력만 뭐 일치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불확실성이 될 가능성이 하반기에 좀 높아진 거라고 보고는 있고요. 일단은 양쪽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때리는 부분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뭐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해빙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일단 자기 길 가겠다. 그리고 뭐 때리더라도 본인들이 러시아든 북한이든 다시 좀 동맹 체제로 조금 더 이쪽도 준비를 하고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나 이런 자기 길을 좀 가는 분위기라서 뭐 기대감을 좀 줄이고 계속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바이든 정권 때는 그래도 뭐 양쪽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산업적으로는 많습니다만 겉으로 표면적으로라도 해빙 무드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대감을 차라리 낮추고 보면 마음 편하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이슈는 뭐니 해도 긴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끔 이제 긴축할 거라는 이제 우려감이 해석이 되면 우리 시장도 같이 발작을 보였는데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지금 긴축하기에는 좀 이르고 긴축에 대한 깜빡이 정도, 신호 정도는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LPR 대출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로 말씀하신 부분을 11개월 연속 동결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안도를 했고 4월까지는 중국이 회사채 만기라든지 내부적으로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민은행 스탠스는 4월까지는 좀 안도감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도 나와서 우리는 출구 전략 하더라도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월까지 큰 분위기는 이제 좀 민감도가 좀 떨어지고 시장이 좀 실적이나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5월 정도 되면 소폭 기준금리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저희가 미리 땡겨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안 좋았던 이유도 사실 긴축 우려도 있지만 경기 자체가 조금 2, 3월 달에 떨어졌던 요인이 좀 있어서 그게 회복되는지만 잘 4월에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월에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4월까지는 편안한 장세가 연출될 긴축 우려를 거다. 미리 땡겨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과 맞물린 투자 전략은 마지막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신재생 쪽 에너지 워낙 이제 메가 트렌드로 거론은 많이 됩니다. 이제 중국 쪽도 탄소 중립을 했죠. 원래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깨고 한 거라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사점이랑. 네, 이번에 전인대에서 이제 14차 5개년 계획 얘기하면서 사실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임기가 이제 올해가 9년 차고 내년이 이제 10년 차 10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대외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본인이 정치적인 배팅을 세게 한 것 중에 하나가 한쪽에 기술 혁신이 있을 거고 반도체 이런 거, 또 한쪽은 탄소 중립으로 좀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지가 좀 강하다는 부분에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먼저 반영된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구조 조정을 하고 억제를 하는 쪽이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탄소 중립이 뭐 이렇게 새로운 화두는 아닌데 중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마치 2016년, 17년에 중국이 공급 개혁이라고 그래서 설비 감축하면서 철강, 포스코 이런 것도 주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런 흐름이 중국 쪽에서 좀 환경 규제나 공급 축소와 맞물리면서 국내 오히려 소재라든지
그런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산업들의 경기 좀 민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조금 더 짧게는 철강이나 줄이는 쪽,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이제 신재생 태양광 이런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생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 쪽도 있는데 이것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태양광, 풍력, 수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중국 같은 경우도 11월에 이제 당대를 하면서 이미 정책을 좀 밝혀서 시세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도가 좀 내려간 편이고, 베이스 요인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증가율이 올라오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신재생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 전통 산업 중에서 이렇게 이제 철강이나 이런 가격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주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신재생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런 신재생 정책 관련 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들이 좀 쏟아지는 시기고요. 예. 4월 말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경기 흐름 자체는 1, 2월 그리고 3월까지 포함해서 좀 내려갔었고 이제 실적이 올라오는 구간에 PMI라든지 지금 중국에서 좀 내려갔던 지표들이 올라갈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4월에 확인하는 중국 3월 지표들과 실적들은 4분기께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좋은 쪽은 아무래도 금융이라든지 수출 관련 제조업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안 좋았었던 컨택형 서비스업들이 중국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잘 갔었던 중국의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좀 회복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 지수는 현재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 주를 이제 바닥으로 해서 4월까지 실적과 함께 지수가 좀 먼저 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3,500선이 좀 깨진 상태인데 일단 4월에 이제 500선 회복을 하면서 지수가 먼저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4월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조금 편하게 이제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금 좀 덜고 보자라는 관점으로 주셨으니까. 근데 한 번씩 미증시도 금리가 튀고 중국도 15금리가 초단기입니다만 뭐 이것도 한 번씩 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시장 발작 일으킬 때는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네, 지금은 포지션 유지 혹은 비중 확대가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4월 달은 시장이 좀 더 3월 대비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 내부적인 샤이버 금리나 이런 금리 쪽이나 미국 쪽 이슈에 좀 더 둔감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집중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좀 담아야 될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예. 확대를 해야 되는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섹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한 개만 딱 꼽아주시면. 저는 이게 뭐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나 정책을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약간 시클리컬에 가까운 경기민. 철강,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쪽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 어떤 재고확충 부분이나 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냐 보고 있어서 금융 포함한 이제 소재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도. 네, 예, 금융 예, 같은 좀 경우는 결이 이제 뭐 다른데. 지금 더 이상 이제 비중을 줄일 이유도 없는 상태고요. 중국도 예. 금융주들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금융주 포함해서 소재 쪽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예. 철강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붙는 게 화학, 기계같이 경기가 살아나는 쪽, 그리고 인프라가 앞으로 깔리면 필요한 쪽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여전히 금리 상승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금융에 대한 호평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는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온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상승폭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어느덧 이제 보합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304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포지션 전환이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매물 부담 조금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점검하시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사고 있거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 사는지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